네, 안녕하십니까. 장기표입니다. 지금 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제 있었는데 지금 이 개표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이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개표 중단도 요구하고 심지어는 이 선거 소송을 하겠다. 즉 우편 투표는 무효다 하는 이런 선거 소송을 제기하게 됨에 따라서 이 당선자 확정이 아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은 미국 이 대법원이 판단을 가진다는데 지금 이 대법원의 숫자는 압도적으로 5대3으로 공화당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우리나라처럼 자기 편만 편드는 그런 일은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편을 이념적으로 그런 자기 편을 들 수 있는 걸 들지, 이런 이 선거와 관련해서 이미 규정이 다 나와 있는 것을 억지로 자기 편이라고 해서 편드는 일은 저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트럼프 또한 정말 이 막무가내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투표가 당선자가 확정되면 저는 트럼프도 저는 선고하리라 칩니다. 근데 그리고 이 미국 선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있지만, 특히 지금 양 진영의 대결이 원체 격심해서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양 대결이 대중 간의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말하자면 대도시 주변 상가에 약탈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상가 아주 단단한 견고한 그런 어떤 송파나 이런 걸 갖다 대가지고 아예 가게 문을 아주 닫아버리는 일도 있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선거를 보면서 역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이고 특히 국민이 중요하다. 지금 이 트럼프 같은 사람 정말 막가파 온갖 횡포를 다 부리는 저런 사람도 결국 국민의 힘에는 못 버틴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선거 또한 미국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이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경찰청, 국세청 다 지금 권력의 주구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청 하나만 윤석열 검찰총장 때문에 좀 이 정권 마음대로 안 되지만 이것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이번에 선거도 결국 국민의 힘이 얼마나 막강하는가 하는 것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 결과는요, 4개 주에서 지금 경합인데, 네바다 주에서는 6명밖에 대의원이 아니지만 지금 한 90% 가까이 투표가 진행됐는데 0.6%가 뒤지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0.6% 정도 앞서고 있다는데, 이는 아마 바이든 후보는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아마 네바다의 선거 결과로 바이든의 후보에 필요한 270석을 확보함으로써 펜실베니아나 조지아나 이런 데 다른 노스캐롤라이나 다른 데 이렇게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저는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확정되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참 잘된 일입니다. 정말 트럼프 같은 사람이 저렇게나 이 몰염치한 사람이, 정말 깡패 비슷한 사람이 세계 최강대국의 국가원수로 있는 것은 미국의 수치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어쨌든지 참 어렵게 이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게 된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인데요. 이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가 되기를 확수고대했을 겁니다. 또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더 고대하는 사람은 누구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겉으로는 말을 안 했지만 트럼프가 되기를 확수고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이른바 보수 진영, 우파 세력은 엄청나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되기를 굉장히 바랬습니다. 트럼프가 되기를. 그거는 정말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아마 트럼프가 뭐 시장경제 이런 거 강조하고 부자들 보호하려고 하고 아마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죠. 또 그러면 안 되는 그 도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트럼프가 됐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만약에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다면, 재선 성공한 다음에 한 달 안에 평양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뭐 북한이 그렇게나 중요한 나라냐? 아이고 저 대통령 되고 나서 한 달 안에 이거요 외국에 간다고 하는 거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미국의 최대 대외 정책이 중국 포위 전략입니다. 중국 포위 전략에 북한을 끌어들인다고 하는 것은, 즉 북한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에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다면 북한을 끌어들이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바로 북한까지 가서 또 공식적으로 인정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요 중국과 미국이 북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또다시 이번에 당선이 되면 북한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을 중국이 아니까, 중국도 지금요 북한을 지금 어쨌든지 미국 편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 북한이 정말로 미국 편에 서고 싶지만 미국 편에 서는 것이 결코 또 쉬운 일도 아닙니다. 중국이 굉장히 겁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지금 어떠느냐? 완전히 봉쇄 정책입니다. 겉으로는 코로나가 해외에서부터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은 사실은 이 미국과 이 중국의 틈새에서 앞으로 미국 편으로 전환하려고 그러면 중국으로부터의 모든 지원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 연습하는 겁니다. 요즘 그래서요 단둥에서 신의주로 지금 일체 지금 무슨 물자가 지금 식량이나 에너지가 지금 별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지금 자력갱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국 편으로 돌아서려고 그러면 중국으로부터 지원받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연습을 저는 하고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내적으로요, 우리나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수 우파 세력은 트럼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트럼프가 되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어떤 입장을 취하지 않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트럼프가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중국 포위 전략에 북한을 끌어들인다는 이유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북한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보수 우파 세력한테 정말 내가 좀 묻고 싶은데, 트럼프가요, 김정은이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얼마나 말했습니까? 김정은이를 친한 친구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소위 말해서 이 땅의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세력이 그런 사람을 지지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요, 이번에 미국 선거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우리한테는 북한의 비핵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을 대통령도 하고 외교부 장관도 하고 서훈 안보실장도 하는데, 난 참, 이야, 이 사람들요, 정말로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고 있습니까? 근데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내심으로는 이미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한테 사기를 치려고 그러니까 비핵화를 계속 덤비고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재선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럼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것이니까. 이런 지금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가 좀 건방진 말씀인데, 이 정부도 엉뚱한 짓 하고 있고, 소위 보수 우파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또 이른바 진보도 아니지만 진보 좌파는 어떠느냐? 트럼프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것도 웃기는 겁니다. 북한의 트럼프가 굉장히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한다고 봐서 싫어하는 겁니다. 오늘도 아침에 텔레비에 나와서 뭐 해설하는 사람 보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기를 바란다. 그것까지는 맞습니다. 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으니까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되면 제대로 협상을 잘해서 미국으로부터 지원도 좀 받고 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데, 트럼프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맞지만은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뭐 비핵화 조치를 좀 취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 북한은 지금 트럼프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이나 이른바 보수 우파 세력이나 이른바 진보 좌파 세력이나 또 많은 국민들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한 핵 정책에 대해서 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반대의 생각을 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하여튼 트럼프가 안 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트럼프가 되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고 김정은 정권을 굉장히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는 어제 우리 국민의 소리에서는 이 문재인 정권을 궁극적으로 끝장내기 위해서는 광화문에 100만 국민이 모여서 문재인 정권 퇴진 촉구대회를 열어야 된다고 봐서 어제 음향기기 연습도 할 겸 경복궁역 7번 출구 앞에서 좀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다음에 11월 11일 수요일 오후 3시에는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광화문 경복궁역 6번 출구 앞에서, 6번 출구가 제가 어제 보니까 더 공간도 넓고 또 시야도 튀어 있고, 그래서 6번 출구 경복궁역, 그 청와대 입구입니다. 경복궁역
6번 출구 앞에서 문재인 정권 퇴진 촉구 대회를 우리가 개최하려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제요,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라고 말했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허가되지 않은 광화문 집회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만 600명 이상이 나왔다. 이것도 이 자체가 이게 맞지 않는 말인데, 그 사람이 뭐 광화문만 갔습니까? 온갖 군데 돌아다니는데, 요즘 지금 지하철에요, 아침 저녁에 얼마나 비좁습니까? 얼마나 거리 두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막 몸 때려 부딪히는데. 근데 왜 지하철에는 왜 감염자 나왔다는 말 안 합니까?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엄청나게 그 수많은 사람이, 또 멀리 타고 가는 사람은 저도 30분 이상, 그건 1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타고 가는데, 그 600명에서 나왔다 하면서 그 말은 뭐 오래전부터 했는데요, 집회 주동자들은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이야, 이 사람요, 국민 여러분, 왜 이렇게나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하고, 아니면 요즘 뭐 재인산성이라는 게 아니라 재인산성, 문재인 대통령이 쌓아 올린 산성, 차를요, 그 닭장차를 막 촘촘하게 박아가지고 사람이 한 명도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재인산성을 지금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다 이거야. 왜 이러겠습니까? 이 정권이 그만큼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왜? 두려워 안 하게 생겼습니까? 얼마나 잘못하고 있습니까? 경제는 파탄나지, 안보는 실종 상태에 있지, 외교는 고립되지, 교육은 붕괴되고 있지, 그리고 국민은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지. 여기다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칼춤이 아니라 광무, 미친 사람 춤을 추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민이 분노하지 않으며 국민이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광화문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이 광화문 집회를 지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저도 동아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서울시, 고시로 다 막 못하게 돼 있다 그래서 뭐 초기부터 다툴 필요가 없어서 지금 경복궁 옆에 가서 합니다. 또 경복궁 옆에 또 장소도 좀 괜찮고 또 청와대도 가깝고 해서 제가 합니다만, 어쨌든 저 말씀은, 즉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 정권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분노와 저항감에 들끓도록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 대중집회가 겁이 나는 것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요,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김형욱 해고록이 있는데, 그 해고록을 보면 청와대에 앉아 있으면요, 대중투쟁이 굉장히 두렵게 느껴진답니다. 이 정권도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결국 이 정권이 두려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국민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 사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들고 일어나면 이 정권이 끝장난다는 것을 이 정권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광화문 집회를 아주 성황리에 개최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상당 기간 동안은 이 소규모 집회를 하면서 유튜브로, 마침 지금 유튜브 동영상 하는 아주 조회수가 많은 분들이 그날 실황 중계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저도 또 다음 월요일날은 신의 한수, 또 화요일날은 고성국 TV에 나가서 이 집회를 선전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집회가 잘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정말 힘드시겠지만 광화문으로 11월 11일 날 제가 연사들도 좀 다양하게 좀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11월 11일 날 광화문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국민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집회가 좀 잘 되게 하는데 사람들이 어제 뭐 차량이 준비되어 있느냐, 또 마이크 성능이 약하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다 돈이 있어야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도 많이 좀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는 아니 미국 국민의 승리고 또 이 트럼프가 안 되고 바이든이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네바다주만 지금 결정되면 270 대의원표를 확보하기 때문에 뭐 바이든이 이기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 같습니다. 이건 잘된 일이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얼마나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지를 또 우리가 알면서 또 일단 보수 우파도 트럼프 자꾸 지지하는 분들은 옳지 않다는 것을 좀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11월 11일 수요일 날 오후 3시, 그 다음 18일도 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집회를 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